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9시 7분입니다. 자, 어제 미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은 갭상승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환율도 조금 안정세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그거예요. 솔직히 좀 상황이 애매합니다. 여기서 뭐 매수 따라 들어갈 거예요. 추격 매수 하기는 조금 그렇고, 추격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여기서 인버스 사면 큰일 나죠. 여기서 하락 베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징조나 조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잔치죠. 누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느냐가 이런 자리에서는 아마 주식을 누가 오랫동안 안 팔고 들고 가느냐가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가진 자들의 잔치예요. 안 가진 자들 아니면 뭐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해요. 왜 한국 주식이 오르고 왜 한국 주식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코스피가 오르는 거는 간단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오르는 거예요.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죠. 그래서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솔직히 중국은 아직까지 좀 떠오르는 국가라서 중국 경제의 영향을 막 많이 받는다 이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미국을 따라갑니다. 한국은 뭐 경제적으로는 51번째 주쯤 되기 때문에, 미국이 51번째 주쯤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코스피는 미국이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대세 상승이었고요. 미국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대세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 16, 17, 18 이렇게 올랐던 게 결과적으로 요 구간에서 올랐던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올랐던 거예요. 미국 경제가 당시 성장률이 1년에 뭐 4%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거예요. 자, 그럼 왜 빠졌을까 이번에? 왜 18년 1월부터 해서 왜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빠지고 있을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이제 과도하게 긴축을 해서 여기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기도 했었고요. 미국이 당시에 금리를 좀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건데, 당시엔 몰랐죠. 지나고 보니까 금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미국 금리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높아져서 긴축적으로 좀 돌아섰고, 거기다 더해서 양적 긴축을 했었죠.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갈 돈이 없다. 유동성이 줄어들어가지고 시장이 박살났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한 대충 5월달, 6월달 정도인데, 2018년 5월, 6월쯤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어요. 아시다시피 수출 주도형 국가, 미국과 중국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인데 미국과 중국이 싸운대요. 그럼 박살 난 거죠. 그래서 쭉 하락하던 증시가 2019년 8월 달에는 반등을 했었습니다. 왜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제법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참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빨간색이 저기 코스피고 여기 밑에 있는 캔들 차트가 원화 환율인데요. 보시면 뻔하죠. 예, 정확하게 반대로 갑니다. 주식이 오를 때 환율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질 때 환율이 오르고, 이거 정반대의 결과예요. 그죠? 딱 봐도 보이죠? 환율이 뚝 떨어지면 주식이 쭉 오르고, 주식이 뚝 떨어지면 환율이 오른다. 예, 뻔한 관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최근에 어쨌든 주식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왜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왜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왜 자꾸 환율이 오르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어제 뭐 이틀 전에 외국인이 좀 사긴 샀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외국인이 와 하고 들어온다 밀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썰물 기간이죠. 어쨌든 밀물 구간은 확실히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럼 언제쯤 얘네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뭔 일이 일어날 거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미중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금리나 뭐 이런 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한국에 안 들어오는 이유, 그래서 환율이 배실배실 오르고 외국인이 뒷짐지고 있는 이유는 뻔한 거예요. 미중무역 분쟁이
조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제적으로 실제로 옛날처럼 막 관세를 매기고 해서 실제적으로 펀치가 날아가지는 않지만은 이게 말이 이게 굉장히 살벌해졌다는 거죠. 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기가 찹니다. 무슨 유튜버가 하는 얘기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아무튼 오늘 양회가 시작하긴 하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자꾸 보면 좋아질 기미가 아니고 격화되고 있다. 이게 일단 하나의 불안 요인이죠. 거기다 더해서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 뭐라고 하나요? 미국이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야 주식이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이 계속 파월의장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V자형 반등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빨라야 21년에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미국 주식 뭐 이런 건 조금 예외적일 수 있어요. 미국은 뭐 세계 최고의 경제 뭐 대국이고 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한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 경제 대장들이 가면은 뒤늦게 한 발 늦게 이제 따라가는 게 코스피 한국인데요. 어쨌든 큰형님은 지금 뭐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우리는 큰형님을 따라가는 작은 그 동생 차원이다 보니까, 그죠? 큰형님이 지금 약간 골골하시니까 작은, 그죠, 동생한테 돈을 넣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 미국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환율 이런 부분은 계속 짜불짜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환율이, 그죠? 지금까지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시면 계속 그래요. 이 환율이 우선이었어요. 환율이 우선. 물론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서도 주식이 올랐던 구간이 여기 이런 데 보면 있죠. 뻔히 보이긴 보여요.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주식도 올라갔던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오르면은 결과적으로 저점이 더 낮아지고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주식이 오른다? 일단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기준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일단 뭐 주식은 오르라고 내버려 두고, 지금 보시면은 이 원달러 환율, 여기 트레이딩뷰닷컴에서 제공해주는 원달러 환율 차트에 따르면은 일단 그죠? 여기 16년 겨울, 16년 1월, 2월에 나왔던 요 고점 자리가, 여기 저항이 1238원 정도 됩니다. 이거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이제 한국은 본격적인 외국 자본 탈출이 더 가속화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오늘 하루 지금 현재 1.5원 정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선물 기준으로 1.5원 정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야, 아직 한국이 어떤 진정한 뭐 그런, 그죠, 그런 상승이 일어나기는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다. 뭐 이런 약간 원론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때다. 지금은 일단 가만히 있자라는 겁니다. 미국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이제 한국 얘기는 다 했고, 미국이 참 그런, 제가 어제 저녁에 영상 올리면 솔직히 약간 좀 감정적으로 좀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좀 녹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 저도 좀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5월 12일 날 장대양봉 나오지 않았냐. 장대양봉에 뭐 거래량도 제법 나오고, 이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어떤 TVIX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칼 한번 뽑아보자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근데 이게 갭 하락을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됐을 자리에서 갭 하락도 굉장히 많이 해서 좀 짜증이 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약간 뭐 감정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좀 녹화를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 장대 양봉이냐 장대 음봉이냐 했는데, 결국은 S&P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TVIX가 또 박살을 났습니다. 5월 18일 날 나왔던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떤 지지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일단 갭으로 너무 많이 박살나기 때문에, 매도 세력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일단 뭐 밀렸어요. 솔직히 뭐 5월 12일 날에 시초가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TVIX가 일단 이번에도 저점을 한 번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칼을 뽑을 때라고 봤는데, 칼을 뽑았었는데 다시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S&P, 그죠? S&P 그래갖고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윗골이 좀 달렸지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뭐 언제 꺾인다 이런 거는 없고, 예, 약간 뭐 들고 있는 자들의 잔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다들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야, 이걸 이렇게 갭상승해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런 얘기들이 좀씩 들려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시장이 옳고 제가 틀리는 거죠, 그죠? 기준은 시장입니다. 뭐 시장은 계속 올라가니까 칼을 뽑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칼을 다시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 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5월 12일 날에 나왔던 뭐 TVIX 저점을 기준으로 뭘 아직까지 뭐 살아는 있지만 그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 마감했고, 사실 조금 뭐 과열적으로 좀 가긴 가는 것 같긴 한데, 뭐 유동성이 워낙 세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어제 뭐 딱히 뉴스 같은 거 나온 건 뭐 별다른 거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양회가 열리죠. 중국 양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보시면 어제 뭐 별다른 뉴스는 없었다. 예. 한번 볼까요? 뭐 아이고, 이건 어제 거네. 대충 타이틀만 보시면요, 뭐 경제 정상화 기대감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올랐대요. 딱히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 트럼프는 또 중국 때리고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공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뭐 계속 중국과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연준에서 나온 FOMC 의사록 공개했는데, 어쨌든 계속 연준이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국이 주식은 오르고 있지만은 외국인이 막 들어와서 달라붙어서 오른다기보다는, 예, 그냥 뭐 국내 세력들이 뭐 이렇게 짜불짜불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색다른 뉴스는 없고, 하여튼 그거예요. 예,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중요한 이슈는 중국 양회가 오늘 시작하는 거고요. 어제 타이완에서도 재밌는, 또 타이완의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일국양제 아니다. 대만은 독립된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늘 양회에서 시진핑이 뭐라고 할지도 굉장히 또 기대가 또 되네요. 그죠? 자, 아무튼 이 양회 때문에 이번 주는 보니까 계속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양회. 일단 양회 지나고, 사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는 5월 또 마지막 주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달력 잠깐 보면은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에 5월 마지막 주 이렇게 되면 또 안 빠집니다. 예. 아시다시피 윈도우 드레싱의 힘이 아마 또 작용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주식이 약간 오버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오버해서 오르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안 빠지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 일단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카드가 보일 때까지 계속 놀고 먹고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